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위바위보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위바위보 앱은 만약에 휴대폰을 흔들었을 때 진동이 나면서 이미지가 랜덤으로 바뀌게 되는 앱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휴대폰을 열심히 흔들고 있는데 이 이미지들이 랜덤으로 계속 변하는 거예요. 랜덤으로. 그러면서 진동도 같이 울리고 있는 그런 앱입니다. 이 앱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앱 인벤터 창으로 가서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프로젝트 이름은 영어로 써야 되니까 rock, paper, scissors라고 정할게요. rock, paper, scissors. 적었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 휴대폰과 앱 인벤터를 연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연결 AI 컴패니언 해서, 자, 여기 코드를 한번 쳐볼게요. 네, 연결이 됐죠. 첫 번째로 이 스크린에 이름을 스크린 1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한번 변경해 봅시다. 스크린 1의 제목을 스크린 1이 아니라 가위바위보로 바꿔줍시다. 네, 그러면 제목이 바뀌게 됐죠. 그 다음에 먼저 이미지 파일을 먼저 올려볼게요. 그냥 미디어에 파일 올리기 클릭한 다음에 파일 선택 누르고 세 번째 가위바위보 앱을 폴더를 들어갑니다. 여기 가위바위보 3개 이미지가 있죠. 각각 선택해서 파일을 올려봅시다. 가위바위보. 네,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위에다가 가위바위보라는 글을 한번 적어봅시다. 글을. 그러면 레이블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레이블에다가는 텍스트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레이블을 집어넣는데 그 전에 이것도 한번 연습 겸 굳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수평 배치를 한번 이용해서 또 해볼게요. 수평 배치를 드래그해서 드롭하고 뷰어에 그다음에 레이블 1을 수평 배치 안에 집어넣어 주세요. 그 전에 수평 배치 설정을 해줄게요. 수평 배치 1의 설정을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 이렇게 하면 자, 여기까지 있던 게 쭉 끝까지 꽉 채워서 형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레이블 1의 텍스트를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저번에도 했듯이 이것도 가운데 배치하는 게 좀 더 깔끔하겠죠. 그래서 수평 배치를 들어와서 여기서 자, 수평 정렬 가운데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레이블 1의 텍스트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아. 그러면 글꼴 크기도 좀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한 30 정도 해준 다음에 텍스트는 가위바위보로 정해봅시다. 가위바위보. 글꼴 굵게 대주면 좀 좋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름 바꾸기. 자, 이름은 이것도 제목이니까 타이틀이니까 제목 레이블로 설정해 줍니다. 네.
그 다음 이 밑에다가는 뭐가 나왔어요? 아까 전에 아까 여기 가위나 바위나 보 같은 이미지가 나왔죠. 이미지가. 그래서 이번에는 따로 이거를 클릭할 이유가 없어. 클릭할 일이 없어. 뭐 우리가 그 전에 드럼 연주 앱이나 고양이 앱 같은 경우에는 그 고양이나 아니면 드럼 각각의 드럼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소리가 나는 그러한 기능을 집어넣었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터치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흔들었을 때 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터치가 필요가 없어서 버튼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미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합시다. 이미지 여기 있네요.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가 꽉꽉 차게 해주는 게 좋겠죠. 다른 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공간은 다 이미지 컴포넌트로 채워주겠다. 그래서 높이 부모 요소에 맞추기, 너비도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했나요? 자, 그럼 이것도 이름 바꾸기 해서 이름을 바꿔봅시다. 이것도 가위바위보 이미지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가위바위보 이미지 이렇게 설정을 해줍시다. 컴포넌트 이름을.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서 두 가지 지금 기능이 실행된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흔들었을 때 진동 소리가 난다 그랬죠. 두 번째 휴대폰을 흔들었을 때 이미지가 바뀜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 두 가지 기능을 우리가 구현시켜야 돼요. 이 두 가지 기능을 진동 소리 그 다음에 흔들었을 때 이미지 바뀜 이 두 가지를 이제 구현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구현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센서가 필요해요. 두 가지 컴포넌트가 또. 자, 첫 번째 흔들었을 때 진동 소리. 우리 소리 집어넣을 때 썼던 컴포넌트가 뭐였죠? 그렇죠. 소리였죠. 소리 컴포넌트. 그래서 진동 소리 또한 이 소리 컴포넌트가 있어야지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소리 적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진동을 위한 소리 컴포넌트니까 진동 소리라고 이름을 바꿔줍시다. 진동 소리는 따로 소스가 필요가 없어요. 소스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일단은 아니다. 다시. 자, 여기까지 끝냈으면 그 다음으로는 보세요. 흔들었을 때 진동 소리가 나야 돼요. 흔들었을 때. 그러면 흔들림을 감지하는 센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감지하는 센서도 이 컴포넌트에 존재가 합니다. 자, 여기 지금 팔레트 있는 곳에 팔레트 박스에 센서라는 곳에 들어가 보세요. 센서. 사용자 레이아웃 미디어 그리기 지도 그 다음에 센서. 자, 센서에 들어가 보세요. 센서에 들어가면 가속도 센서라는 게 있어요. 가속도 센서. 이 가속도 센서가 어떤 센서냐면 진동을 감지하는 거예요. 진동. 그래서 휴대폰이 흔들린다. 그러면 이 센서에서 그거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감지를 하는 거예요. 감지를 해서 지금 흔들렸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센서입니다. 이 센서가 있어야지 흔들림을 알 수 있겠죠. 이 앱에서.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진동 소리를 내볼게요. 블록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블록. 자, 블록으로 가서 흔들었을 때죠. 그럼 흔들었을 때라는 이벤트를 써야 되는데 이 흔들었을 때 흔들림을 감지하는 거는 가속도 센서 컴포넌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속도 센서 컴포넌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벤트. 자, 이 사건이 진행됐을 때 근데 자, 이걸 선택해야 되겠죠. 두 번째 거. 흔들렸을 때. 우리 흔들렸을 때 진동이라는 거를 확인해야 되니까 언제 가속도 센서 1 흔들렸을 때 그때 뭘 내야 돼요? 진동 소리를 내야 되죠.
진동 소리는 소리 컴포넌트에 있다고 그랬어요. 진동하기는. 그래서 진동 소리 컴포넌트를 눌러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밑에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호출 진동하기. 자, 그런데 여기다가 속성을 한 개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진동하기를 하긴 하는데 밀리초라고 적혀 있어. 밀리초. 밀리초란 무엇일까요? 밀리초. 새로운 또 용어가 나왔죠. 밀리초. 자, 밀리초란 뭐냐면 1초의 1000분의 1이야. 1000분의 1. 1초의 1000분의 1이란 소리예요. 밀리초라는 거는 1초의 1000분의 1초에 해당되는 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밀리초는. 그러면 이 밀리초가 몇이 돼야지 1초가 될까? 1초가 될까? 밀리초가 몇이 되어야 1초가 될까? 자, 1000분의 1이니까 밀리초가 1000밀리초가 돼야지 1초가 되는 거예요. 이 컴퓨터 세계에서 초 단위는 기본적으로 보통 1밀리초를 기준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앱 인벤터 같은 경우에도 밀리초를 기준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밀리초가 1초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1밀리초 여기다가 밀리초에다가 자, 무슨 숫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숫자 집어넣을 때는 어디 있냐면 이것도 알려주겠네. 여기다가 밀리초는 숫자니까 숫자를 여기다가 숫자 블록을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그때 공통 블록을 보세요. 공통 블록 중에서 수학이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수학. 자, 수학 블록을 들어와서 맨 상단에 있는 0 있죠. 가장 기본적인 블록. 자, 숫자 값을 집어넣는 이 블록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하세요. 여기다 쭉 끼워 넣어주세요. 그럼 이게 밀리초가 1초야. 그럼 1밀리초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진동을 하긴 하는데 1000분의 1초만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1000분의 1초.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진동되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자, 다시 한번 연결을 시켜 봅시다. 이게 지금 연결 안 됐으니까 다시 연결. 네, 됐죠? 그럼 한번 선생님 한번 흔들어 볼게요. 자, 흔드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아무 움직임이. 그럼 이거를 50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500으로 바꾸니까 어때요? 자, 1000밀리초가 1초야. 그러면 500으로 정하면 0.5초 동안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랬을 때 진동이 되지 않는 거는 너무 적은 시간 동안에 진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길이의 진동은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자. 1초 동안 나는 1초 동안 진동하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1로 할 게 아니라 1 아니라고 그랬죠. 1000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1000으로 해줘야지 1초 동안 이게 진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이거 하면서 500으로도 해봤다가 1000으로도 해봤다가 뭐 100으로도 해봤다가 뭐 2000으로도 해봤다가 여러가지로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1000밀리초가 1초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한 적당히 0.5초 500밀리초만 설정을 해줄게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이건 끝났어요. 첫 번째 흔들었을 때 진동 소리. 그러면 흔들었을 때 이미지 바뀜을 해줘야 돼. 흔드니까 이미지가 바뀌는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리게 됩니다. 이 이미지 칸은, 이 이미지는 한 개야. 이미지 컴포넌트는 한 개인데 여기다가 구현을 해야 되는 이미지는 총 몇 개예요? 총 3개가 되죠. 구현해야 되는 이미지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분명히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드럼 연주회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총 4개가 있어서 그 4개별로 각각의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그냥 뭐 손쉽게 구현이 됐죠. 뭐 지금 다시 보여주면 여기 보는 것처럼 그렇죠. 그냥 이렇게 각각 놔두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미지 컴포넌트 하나를 가지고 3개의 이미지를 구현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알려주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 개념을. 자,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거는, 자, 이렇게 지금 휴대폰 화면이 있어요. 여기서 이게 이미지 컴포넌트예요. 이미지 컴포넌트. 근데 여기다 뭐도 집어넣어야 되냐면 가위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바위도 집어넣어야 되고, 보도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흔들었을 때 어떨 때는 가위를 집어넣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바위를 집어넣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볼을 집어넣어야 돼요. 자, 이게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변수라는 거예요. 변수.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프로그램을 하거나 코딩을 할 때 이 변수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코딩을 잘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변수라는 게 뭐냐? 다시. 변수라는 게 뭐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상자가 있어요.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상자 안에 뭔가 채울 수 있어. 상자 안에. 그러면 여기 꺼냈다 뺐다 이게 가능한 게 바로 변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 안에 뭘 채워야 되는데 뭐 어떨 때는 뭐 인형을 넣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자동차 장난감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어떨 때는 뭐 필통을 넣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 상자라는 존재는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속성이. 그러면 여기다 인형을 집어넣었어요. 인형을.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요? 인형 상자가 되겠지. 아, 근데 이제 인형 집어넣는 거 이제 싫어 해가지고 인형 말고 자동차 장난감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동차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아니다. 이제 필통을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필통을 만약에 집어넣죠. 자동차 장난감을 빼고. 그러면 이거는 필통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필통 장난감. 자, 그래서 이 변수라는 건 결국에는 이 상자 같은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변수에서는 값이 무엇이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수라는 존재는 뭐냐면 변할 수 있는 값이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값이에요. 내가 원할 때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3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안녕이라는 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변수입니다. 이 변수를 활용해 가지고 어떨 때는 가위가 될 때도 있고, 이미지가 어떨 때는 가위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미지가
바위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미지가 보가 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이미지 컴포넌트를 가지고 이 세 가지 이미지를 다 쓸 수 있겠죠. 흔들었을 때 어떨 때는 가위가 나오게, 어떨 때 흔들었을 때 이 이미지 컴포넌트 바위가 되게, 어떨 때는 보가 되게, 이거를 변수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제 자, 어떻게 하냐, 변수를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변수를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 이미지 사진이 바뀌어야 돼요. 사진이. 자, 먼저 가위바위보 이미지 컴포넌트를 들어가 보세요. 가위바위보 이미지 컴포넌트, 여기 보면 사진 값이 있죠. 지정하기, 가위바위보 이미지 사진값. 가속도 센서를 흔들렸을 때 가위바위보 이미지 사진값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뭘로? 뭔가로. 그러면 먼저 이 사진값을 이걸로 해봅시다. 자, 여기 텍스트 보이죠? 텍스트. 텍스트에서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빈칸. 빈칸 블록을 꺼내옵니다. 그 다음에 자, 가위바위보 이미지 사진값 블록에 끼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 가지 이미지 파일명을 적어줘요. 그러면 이 가위바위보 이미지 사진 값이 뭐로 바뀌냐? 그 파일명, 확장자 파일명 있죠?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그 파일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원래 여기서 이렇게 바꿨죠. 여기 보이는 이, 원래 우리가 고양이나 아니면 뭐 드럼 연주 앱을 만들었을 때 여기서 뭔가 버튼이나 이런 거 사진 이미지를 여기서 바꿨잖아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다 칩시다. 그럼 블록에다가 흔들렸을 때 지금은 scissors.png가 돼 있어. 근데 흔들었을 때 rock.png가 되도록 해봅시다. 그럼 여기 보면 rock.png라 적혀 있죠. 이거는 바위 이미지예요. 바위 이미지를 한번 적어봅시다. rock.png. 자, 이때 항상 뒤에 확장자명까지 쭉 적어야 돼. rock.png로 적혀 있는데 락만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락만 이렇게. 그럼 절대 안 돼요. 모든 파일명을 그대로 적어줘야 돼요. 한자라도 틀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다시 연결해서. 그럼 어떻게 될지. 자, 여기서 지금 내가 가속도 센서, 이게 흔들렸을 때 가속도 센서가 흔들린 게 감지가 됐을 때 진동을 0.5초 동안 하고,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이미지 사진 값이 원래는 시절스로 돼 있는데, 가위로 돼 있는데 rock.png 바위로 바꾸겠다라는 이벤트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되는지. 지금 rock.png가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봅시다. 아, 지금 봅시다. 여기 보면 락 콤마로 돼 있죠. 선생님 아까 설명했죠. 이렇게 철자가 토시 하나 틀리면 이게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요. 자,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주먹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원래는 가위였는데 흔들렸을 때, 자, 그럼 이거 또 바꿔보자. 이번에는 뭐로 바꿔볼까요? 페이퍼로 바꿔볼게요. 이거 철자 항상 주의해야 돼요. 선생님 아까 봤죠? 안 되는 거 실행. 자, paper.png. 근데 여기 업로드한 이미지 파일 중에서만 여기 적으면 적용이 되는 거지. 여기다 업로드는 안 했는데 확장자명을 막 아무거나 적어서 구현시키려고 하면 이미지가 구현이 안 돼요. 자, 페이퍼로 바꿨으면 보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봅시다.
잠깐만요. 다시 연결하기. 그러니까 paper.png. paper.png. paper. 뭔가 실수가 있나요? 다시 연결해 봅시다. 다시 G Z X A V L. 자, 다시. 자, 이렇게 하니까 아까 전에 연결이 제대로 안 됐나 봐요. 보로 바뀌었죠, 지금은. 그런데 이거는 선생님이 말했죠. 이거는 한 가지만 계속 할 수 있어요. 사진값을 흔들었어요. 근데 우린 지금 이미지의 사진값이 페이퍼일 때도 하고 싶고, 또 어떤 때는 시저스가 됐으면 좋겠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락이 됐으면 좋겠을 때도 있는 거예요. 락. 이 세 가지를 다 집어넣으려니까 이게 들어가져요? 한 개밖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때 뭘 쓰느냐? 바로 변수라는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통 블록에 변수를 클릭해 보세요. 변수. 자, 변수에 들어가 보면 전역 변수 만들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블록이 존재합니다. 맨 위에 있는 블록을 드래그해서 드롭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전역 변수 만들기 이름 초기값. 그래서 변수의 이름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가위바위보로 만들어 줍시다. 변수 이름을. 자, 가위바위보로 만들고, 이거는 처음 이 변수에 뭘 집어넣을 거느냐 라는 걸 정해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박스에다가 뭐 자동차를 집어넣어 줄 거냐, 아니면 뭐 인형을 집어넣어 줄 거냐, 그거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먼저 처음에. 근데 선생님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집어넣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 텍스트 블록 가서 맨 위에 있는 빈칸 블록을 꺼내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할래요, 값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값. 네. 그럼 초기 값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텍스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가져오기를 통해서 여기 변수에 어떨 때는 페이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시저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락이 될 수도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이미지가 바뀌는데, 이미지가 랜덤으로 바뀌게 해주는 거죠. 우리는 랜덤으로. 그럼 랜덤으로 바뀌게 해주는 블록을 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변수가 랜덤으로 페이퍼가 될 때도 있고, 시저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락이 될 수도 있게 해주는 거야. 자, 그럼 먼저 지정을 해줘야 돼요. 흔들릴 때마다 이 가위바위보 값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먼저 변수에서 지정하기를 가져옵니다. 지정하기 블록.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집어넣어 주세요. 호출 진동하기 밀리초 밑에다가 지정하기 블록을 집어넣어 주세요. 그 다음에 자, 변수명은 가위바위보,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 이거죠. 자, 지정하기 전역 변수 가위바위보 값을 어떻게 바꿔주는데, 흔들 때마다 랜덤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자, 이걸 선택해야 돼요. 임의 항목 선택하기 리스트. 자, 근데 가위바위보의 리스트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 뽑아내려면 리스트가 필요하겠죠, 가위바위보에. 그래서 리스트 만들기는 리스트에서 자, 맨 위에서 두 번째 여기 있습니다. 임의 항목 선택하기 리스트는 여기 있죠. 여기 어딨냐, 여기 있죠. 여기 위에서 1, 2, 3, 4, 5, 6, 7번째 칸에 있어요. 리스트 만들기를 꺼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메일 항목 선택할 리스트 옆에다가 끼워준 다음에 자, 이 세 가지 이미지를 집어넣어 주세요. 근데 보니까 여기 한 칸이 비죠. 이 비는 칸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왼쪽에 설정 지금 버튼이 보이죠. 이 설정 버튼을 누른 다음에 왼쪽에 항목이라 적혀있는 블록을 끌어다가 여기 밑에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오른쪽 아래쪽에다가. 그러면 항목이 한 개 더 생기게 되죠. 그러면 세 개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블록이 의미하는 건 뭐냐? 우선 리스트를 만들어줘요. 전역 변수 가위바위보 값으로 하고 싶은 리스트 세 가지를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었으면 여기서 뭘 뽑아야 돼요. 뭘 뽑아서 이 가위바위보 변수로 변수 값으로 정해주는 건데 이거를 우리는 랜덤으로 하고 싶다고 했죠. 랜덤으로. 그래서 랜덤으로 하려면 임의 항목 선택하기 리스트가 랜덤으로 리스트에 있는 항목을 선택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었을 때 어떨 때는 가위바위보 값을 보로 할 수도 있고 흔들었을 때 또 어떤 때는 가위로 할 수도 있고 흔들었을 때 어떤 때는 가위바위보 값을 주먹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바뀔까? 안 바뀌겠죠. 이렇게 해서 랜덤으로 값이 정해진 거를 이 사진값 가위바위보 이미지 사진값에다 넣어줘야 돼요. 그럼 넣어주기 위해서는 자, 왼쪽에 또 변수 클릭해보면 가져오기라는 게 있어요. 가져오기. 가져오기를 가져와서 여기 집어넣어 주세요. 다음에 뭘 가져오려고 그래요? 가위바위보 변수값을 가져오려고 그러죠. 그러면 어떨 때는 가위바위보 변수값이 paper.png일 때가 있어. 그러면 사진값이 뭘로 정해지느냐? paper.png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흔들었어요. 다시 또 흔들으니까 또 이번에는 이미 항목을 선택했는데 이번에는 scissors.png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위바위보 이미지 사진값이 뭐가 되느냐? scissors.png가 되는 거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진짜로 이제 랜덤으로 되는지 봅시다. 다시 연결하기. 다시 연결해야 되네요. 자, 다시 껐다가 다시 연결해 봅시다. ZBIOAL. 네, 해봅시다. 이제 랜덤으로 이렇게 진동도 하면서 가위바위보가 나오게 되죠. 근데 간격이 너무 이 진동 소리가 최소 간격이 너무 짧아요. 그럴 때는 이 최소 간격을 만약에 1000으로 바꿔주냐. 1000. 디자인에서 진동 소리 들어가서 1000. 그러면 진동 센서 인식은 1초에 한 번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를 두 번 흔들어도 한 번밖에 인식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5000으로 해놨다. 그러면 자, 진동 센서가 인식을 5초에 한 번씩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거 한번 지금 좀 연결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네요. 다시 보여줄게요. D, X, Q, Z. 자, 선생님 잘못했네. 진동 소리가 아니라 가속도 센서를 봐야 되네요. 가속도 센서의 최소 간격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 간격을 만약에 내가 뭐 2000으로 했다. 자, 그랬을 때 자, 2초 동안 센서가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2초에 한 번씩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400을 했는데 이게 너무 빨리 가위바위보 바뀌는 거야. 그러면 안 좋아. 만약에 이걸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적당한 시간을 두고, 그래, 한 3초에 한 번씩 이게 진동을 인식하게 만들어주자면 최소 간격을 3000으로 바꿔주면 돼요. 3000m초가 되겠죠. 3000m초가 3초가 되겠죠. 만약에 5초에 한 번씩 진동을 인식하게 하고 싶다 하면 이거를 5로 하면 안 되고 5000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5초 동안 센서가 인식을 안 해요. 선생님 지금 아무리 흔들고 있는데 5초에 한 번씩밖에 지금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 최소 간격별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도 빌드를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앱을 즐겨 보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